1967년 6월 8일 지중해의 한복판에서 미국 군함 한 척이 공격을 받았습니다. 폭발음이 갑판을 뒤흔들었고 화염이 통신실을 집어삼켰습니다. 그런데 이 공격은 적국에서 날아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조기가 펄럭이는 그 배를 향해 포문을 연 것은 미국이 오랫동안 신뢰해온 우방이었습니다. 이야기의 무대는 냉전이 세계를 두 진영으로 갈라놓던 1967년 여름입니다. 6월 5일 이스라엘은 이집트, 요르단, 시리아를 상대로 동시 선제 공세를 펼치며 이른바 6일 전쟁의 포문을 열었습니다. 단 엿새 만에 전황이 뒤집히고 중동의 지형이 다시 그려지던 그 뜨거운 나날 속에서 누군가는 바다 위에서 조용히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USS 리버티. 공식 명칭은 기술연구함 AGTR-5로 외형은 평범한 화물선에 가까웠지만 선체 곳곳에는 정교한 통신 감청 안테나가 빼곡히 달려 있었습니다. 294명의 승조원 중 상당수가 통신 신호 분석 전문가로 알려져 있으며 이 배의 임무는 분쟁 지역 인근에서 교전국들의 통신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었다고 전해집니다. 전쟁의 화약 냄새가 가득한 중동 해역 인근에서 리버티는 미국 국기를 높이 달고 국제수역을 항행하고 있었습니다. 공격이 일어나기 몇 시간 전 이스라엘 정찰기들이 리버티 상공을 여러 차례 선회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훗날 생존 승조원들은 그 비행기들이 배의 측면을 따라 낮게 날며 충분히 긴 시간 동안 관찰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선명하게 개양된 성조기와 함선 측면에 새겨진 영문 이름, 그리고 식별번호가 모두 육안으로 확인 가능한 거리였다고 합니다. 2시간이 채 지나지 않아 같은 하늘에서 전투기들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오후 2시경 첫 번째 전투기들이 기총사격과 로켓탄을 퍼부으며 리버티를 급습했습니다. 승조원들이 미처 대응 태세를 갖추기도 전에 통신실과 갑판이 화염에 뒤덮였고 구조 신호를 외부로 보내려는 시도마저 막혔습니다. 생존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구조 신호를 내보내던 주파수들이 차례로 방해 전파를 받으며 침묵 속에 끊겼다고 합니다. 리버티는 바다 한가운데서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공중 공격이 일단 멈추자 이번에는 수면 위에서 어뢰정들이 나타났습니다. 어뢰 한 발이 함선의 옆구리를 강타했고 기관실이 순식간에 바닷물로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화재와 침수가 동시에 진행되는 혼란 속에서 승조원들은 부상당한 동료를 이끌고 좁은 복도를 헤집고 다녔다고 합니다. 공격은 약 75분에 걸쳐 이어진 것으로 전해집니다. 공격이 진행되는 동안 인근 해역의 미 해군 함대는 리버티의 구조 신호를 받고 항공기를 출격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항공기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 귀환 명령을 받았다고 합니다. 명령이 어디서 내려왔는지, 왜 그런 결정이 내려졌는지는 오늘날까지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공격이 완전히 끝난 뒤에야 구조선이 현장에 도달했고 그때는 이미 34명의 승조원이 목숨을 잃은 뒤였습니다. 공격이 끝났을 때 USS 리버티의 피해는 참혹했습니다. 34명이 전사하고 171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함선에는 수백 발의 기관총 탄흔과 로켓탄 피격 흔적, 그리고 어뢰가 뚫어놓은 커다란 구멍이 남아 있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지점은 성조기가 개양되어 있던 마스트 주변에도 복수의 피격 흔적이 확인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깃발이 분명히 보였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생존자들의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생존 승조원들의 증언은 이스라엘이 내놓은 해명과 여러 지점에서 어긋납니다. 일부 승조원은 공격 직전까지 상공을 선회하던 정찰기의 날개 표식을 육안으로 확인했다고 했고 그 비행기가 배의 국적과 재원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고도와 거리에서 날았다고 진술했습니다. 구조 뗏목을 물에 내리기 시작하자 어뢰정에서 기관총으로 뗏목을 쏘아 못쓰게 만들었다는 증언도 이어집니다. 이 진술들은 수십 년이 지나도록 철회된 적이 없습니다. 사건으로부터 37년이 흐른 2004년, 당시 해군 조사위원회의 수석 법률고문이었던 인물이 하나의 진술서에 서명했습니다. 그 내용은 당시 조사가 처음부터 독립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결론이 이미 정해진 상태에서 진행되었다는 취지였다고 전해집니다. 진술서에는 반대 증거가 명백히 존재했음에도 소인사고라는 결론을 내리도록 상부에서 방향을 잡았다는 주장이 담겨 있습니다.
이 문서는 오늘날까지 공식적으로 반박된 바가 없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 양국 정부가 채택한 공식 입장은 오인 사고입니다. 전쟁의 혼란 속에서 이스라엘군이 리버티를 이집트 선박으로 잘못 파악했고 여러 차례 확인 절차를 거쳤지만 오류를 바로잡지 못했다는 것이 그 핵심 논거입니다. 실제로 전시 상황에서 식별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는 역사적으로 없지 않으며 혼전 속 비극적 사고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가설은 사전 정찰 비행이 반복된 사실, 성조기가 선명히 개양되어 있었다는 증언, 그리고 방해 전파가 사용되었다는 주장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습니다. 많은 생존 승조원과 일부 군사 전문가들은 공격이 우발적이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리버티가 수집하던 통신 정보 중에 외부에 알려지길 원치 않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을 수 있다는 것이 그 배경으로 거론됩니다. 배를 침몰시켜 증거와 함께 증인들을 없애려 했다는 설도 있지만 이 역시 현재로서는 추측의 영역을 넘지 못합니다. 이 가설은 동시에 이스라엘이 왜 핵심 동맹을 상대로 그러한 위험을 감수했겠냐는 반론과 정면으로 마주해야 합니다. 또 다른 시각은 공격 자체보다 그 이후의 선택에 초점을 맞춥니다. 설령 공격이 실수였다 하더라도 미국이 조사를 서둘러 종결하고 우방의 해명을 공개적으로 수용한 배경에는 냉전의 지정학적 계산이 작동했을 것이라는 견해입니다. 소련의 영향력이 중동 전역으로 뻗어나가던 상황에서 동맹 관계에 균열이 생기는 것을 막는 일이 진실 규명보다 급했을 수 있다는 해석입니다. 그러나 이 가설 역시 수십 년이 지나도록 관련 기밀 문서가 전면 공개되지 않은 이유를 완전히 설명해주지는 못합니다. 수십 년에 걸쳐 생존 승조원들은 공개 토론회와 의회 청원, 언론 인터뷰를 통해 독립적인 재조사를 요구해왔습니다. 이들의 목소리는 꾸준히 이어졌지만 공식적인 재조사는 끝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개인의 증언과 국가의 공식 기록이 충돌할 때 어느 쪽이 역사에 새겨지는가 하는 질문이 이 사건 내내 그림자처럼 따라붙습니다. 그 간극은 오늘날에도 메워지지 않은 채로 남아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사건 이후 수년에 걸쳐 사망자 유족과 부상 승조원, 함선 피해에 대한 배상금을 미국 측에 지급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일부에서는 이를 사건의 최종 종결로 해석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배상금의 존재 자체가 어떤 형태의 책임을 인정한 것과 다름없다고 봅니다. 어떤 개인도 이 사건으로 인해 법적 책임을 지지 않았으며 공식적으로는 오늘날까지 조인에 의한 사고라는 결론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반세기가 훌쩍 넘는 시간 동안 USS 리버티 사건은 공식적으로는 닫혀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열려있는 상태로 존재해 왔습니다. 이스라엘은 실수였다고 했고 미국 정부는 그 말을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갑판 위에서 포화를 온몸으로 받아낸 사람들의 기억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진실인지는 여전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국가가 침묵을 선택할 때 개인의 증언은 어디로 가는 걸까요?